아, 네. 네, 그 10대 인생은 그 입시 결과보다 소중하다 시간이고 사실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지는 사실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음,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과 그냥 진솔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의 제목이랑 애시당초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음, 어떤 거를 정답으로 상정하고 얘기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고 오답은 되게 명료한데 그 이외에는 회색지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음, 들어오시는 분들과 이 고민들을 좀 함께 좀 대화를 하고 그냥 이제 레코드를 남기는 것을 그 기본적으로 취지로 삼고 있어요. 저도 한 분은 있으시겠지. 들어오시는 분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유자연 선생님과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쉬고 그래서 함께 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고 네. 정해진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이제 그 슬로건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네. 그냥 진솔한 그냥 어떤 이제 내 어떤 이제 그냥 정서적인 지점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음.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걸음 더 개선하는 방향들을 좀 어떤 방향이겠느냐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하는 거를 취지로 좀 얘기를 오늘 진행했으면 해서 혹시나 이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유자연 선생님께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울의 중학교에서 이제 30년 동안 수학 교사를 했고, 사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제가 뭐 많은 걸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참 미천하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만 했었지, 이 문제들을 왜,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정신과도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것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교과서를 잘 가리키는 거에 충실했었죠. 그리고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아이들이, 대학교에 잘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을 잘 가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생각으로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싶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지내고 나서 이제 지금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제게 남은 이 나머지 시간들을 그 30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으면은 이게 채널지기님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다 벌일 수가 있는데 저는 되게 체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좀 실질적인 고민이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그니까 이제 어떤 연구로서의 어떤 이제 수학의 성격으로서요. 어떤 이제 10대 때나 어떤 이제 그 속성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수학자들이 보통 어떤 이제 그 수학 문제를 세팅을 해서 그러니까 정해서 한 문제를 풀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한 1, 2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년, 10년 걸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티피컬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은데 그중에서 어떤 게 중간 과정에 있냐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이런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근데 또 막상 그거를 선명하게 하는 순간 현실적으로 거진 불가능한 상황들이 대부분이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럼에도 현재 어떤 이제 안 되어 있는 거에서 한 발자국을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도 애매하고, 거기서 이제 의미 있게 그 한 발자국 가기 위해서 참 이제 이 회색지대에서 이제 숱한 고민들과 또 이제 그럼에도 그런 고민들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지라 어떤 이제 결실들을 바라기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운들도 개입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 다반사 더라고요. 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화들을 좀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런 대화들이 그렇게 가기도 되게 좋아요. 어떤 게 명료하게 문제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저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대화의 층위가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이상적인 정답을 향해서 뭐 가자. 약간 이거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겠느냐에 대한 상상들을 같이 좀 각자의 어떤 그 개성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들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삼는 것들이 이면에 어떠한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10대들이 지금 처한 어떤 구조적인 맥락들, 그리고 그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어떤 한계점들을 그 구조들을 이제 빗대어 볼 때 갖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적인 이해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해들 가운데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약간 적어도 나이브하게나마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제가 도로 질문을 드리는 걸로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서울에서 중학교 수학 교사로서 근무를 하셨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상황이시고 뭔가 이제 갖고 계신 마음은 정년은 아니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음. 명예퇴직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마음은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어떤 코렉션이 필요하면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는 같은 길을 걷는 어떤 젊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약간 멘토 비슷한 그런 걸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으신데, 이걸 구체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적어도 최선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결국에는 이 선생들이 영향을 끼치는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거여야 되고 내 적어도 경험을 가지고 뭔가 유익들을 누리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맞게 본 건지 얘기를 좀 첨언을 필요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맞죠. 완전 맞죠.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학생들에게 괴롭히거나 두려운 존재이기보다는, 인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왔었잖아요. 사실은, 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지구에서 통하는 이 물리 법칙이 이 우주에도 통하니까 이원론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구에서 저 우주까지 펼쳐지는 동일한 물리학적인 그런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걸 알아냈다는 거죠. 어떤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제게는 되게 인간 사고의 힘이다. 이런 힘이야말로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힘만이 이 모든 헷갈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텐데, 그런 방법임을 무시한 채 그냥 문제만 풀고 있다라는 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인 것 같아서 그런 쪽을 좀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틀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거를 볼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걸 가지고 아, 사과가 떨어졌구나, 먹어야지라는 생각의 층위가 아니라 다른 생각의 층위를 내세울 줄 알아요. 그래서 아, 이거이면에 물리적인 법칙이 있구나라는 이상한 상상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상의 어떤 결과로 쭉쭉 어떤 이제 뻗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은 이제 지구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음. 이주까지도 상상을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네, 감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유자 선생님과 여러 대화들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얘기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 인간의 어떤 천재성들로부터 저희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보편성에 닿아 있다고 믿어요. 어떤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상상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잘 안 되니까 폐기가 되는 여러 상상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은 어떤 굉장히 클레버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지금은 당연하게 핸드폰을 쓰고 어떤 이제 비행기랑 기차를 타고 약간 그리고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어떤 산업혁명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큰 국면에 저희 이미 인류사가 이제 접어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의 어떤 보편성이랑도 기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이제 그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약간의 그 맥락의 사람들은 어쨌거나 중고등학교라고 좀 볼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그 학교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서 그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대상인 어떤 학생들에 대한 10대 학생들에 대한 그 층위에서 이것들을 녹여야 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질문을 좀 그렇게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이 두 마리랑 지금 같이 살거든요.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사는데 한 마리는 저를 되게 좋아하고요. 한 마리는 저를 되게 귀찮아해요. 근데 저는 저를 귀찮아하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귀찮게 하거든요. 막 껴안고 막 이제 누워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뱃대지 만지고 막 그러면 엄청 싫어요. 그래서 막 하악질도 하고 그 저 처음 만나는 날부터 그랬는데 되게 이제 둘의 근데 배고프면 하루에 두 번, 두세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비벼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언니가 밥을 안 주면 저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 그냥. 진짜.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가 그냥 귀찮아하다가 제가 이제 괴롭혀가지고 속된 말로 막 돌면 이상 행동을 보여요. 막 뛰어다니고요.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제가 귀찮게 했는데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다른 고양이 건드려요. 화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어떻게 보면 이상 행동이죠. 그냥 아무도 귀찮게 안 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심리적으로 이게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10대의 맥락에서 적용을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이 다 좋다는 거는 다 이해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그런 음, 것들을 대놓고 부모와 사회로부터 주입받는 현재 구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고양이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꽉 끌어안고 정말 귀찮고 그거 아니면 망한다라고 하는 걸 주입하는 가운데 거기서 그 이상행동을 할 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상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해버린다면 정말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돼요. 그냥 이게 입시 수학은 나중에 살 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은 이 원인의 이 결과의 원인에 대한 구조를 음,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허울만 좋은 맞는 말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 그 일단은 화두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 공부를. 그래서 이제 뭐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옳다 옳지 않다의 비판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불안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걸까가 있고,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불안감을 낮춰줄 수가 있을까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말을 하는 여하가 아니라. 그래서 채널 지휘님이 생각하는 그 불안감이 올라가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저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은 1차적으로요.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근원적이고요. 어떤 네. 뭐 이제 돈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은 원시적인 것이고, 거기서 음, 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오늘 이 순간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정의하는 층위가 그 이제 10대 친구들 입장에서 이런 어떤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압박에 대해서 자유롭게 풀려서 그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는 저는 허상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요. 그런 건 불가능할 거라고도 믿고, 실제로 그 누군가는 어떤 이제 물욕, 권력욕, 명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그것도 한 가지 가치관이라고 저는 심지어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제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실과는 별개로. 그것도 인간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한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있을 거라고도 믿고, 그들 중에서 10대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해결책이 뭐라고 믿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해결책은 뭐라고 믿냐면, 정말로 그 정해놓은 정답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 어떤 그 만들어준 구축되어 있는 체계의 반례가 된다고 저는 믿고, 대단한 성취를 해서가 아니라 음, 그냥 그렇게 안 살았는데 괜찮더라 라는 경우들을 보고, 거기서 정서적으로 정말 괜찮네, 좀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네, 10대 때 못해도 괜찮네, 정말 괜찮네 를 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간에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시간에 그 아젠다가 어떤 게 있냐면, 그게 정말로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과 앞으로 계속 이 인생들을 살아갈 때, 10대를 지나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거기서 인생이 결정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대를 간다고 해가지고 그다음 그 동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그다음에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아니다. 서울대를 못 갔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적다라는 뜻도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이 있을 뿐이다. 그것들을,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토대로 계속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채널 지기님은 발레를 들어주고 싶은 거군요. 예. 제가 일단 발레니까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오해한 게 있었어요. 이 발레들만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채널 지기님이 한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 자꾸 이렇게 예쁜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데미안의 알에서는 깨어나야 한다. 뭐 그런 얘기인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테두리에서 깨어나와야 모든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카운터 이그젬플만을 가지고 만약에 혹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법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거짓말을 하든 말든 간에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있어서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카운터 이그젬플과 그냥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면서 거짓과 진실을 막 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물론 구,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했던 거고 근데 일단은 신월지기 님 말씀대로 일단은 아래서는 깨어나야 그 모든 진실을 보는 눈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어, 달라냐면, 지금 알을 깨는 주체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음, 어른들이지. 뭐 줄탁동시라는 것도 있으니까 아 물론 어 그렇죠. 그때도 어떤 자극이 있으면 또 더 빨리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인가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음,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저를 귀찮아하는 고양이를 꽉 끌어 안고 그 음. 고양이가 꽉 돌면, 그 꽉 돈 거는 고양이의 특성입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고양이의 특성과 채널지기님의 의도가 합성된 거죠. 맞지만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는 고양이입니까? 저입니까? 고양이의 특성은 바꾸기 어렵죠.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바꾸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꾸면 안 되는 거고, 네,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면 그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고 옳지도 그쵸. 않아요. 그냥 존재를 고양이는 부정, 고양이대로 사는 것일 뿐이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주체는 10대들이 아니에요. 10대들한테 그 체계를 준 어른들이지.
하지만 어른들이 뭐 다 해주는 건 아닐 테니. 저는 굉장히 아니 그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그렇게 결국에는 호도한 거는 10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들은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들을 얻고 부모로부터 정보들을 얻고 주변의 네이버들 정보들을 얻을 때 혹시나 내가 이 집단에서 박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나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갔을 때에 대한 컨시퀀스들은 본인들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다 주입된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게 아니면 망한다는 것들은 그것들은 제가 고양이를 꽉 끌어안는 거에 대한 그거는 그 어른들의 문제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특성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둬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음, 이게 가해자랑 피해자가 교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니네가 잘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얘네들은 잘할 게 없어요. 얘네들의 그냥 누리고 사는 게 전부이지. 아무 음, 그 가치가 들어갈 게 없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존재하는 게 끝이에요. 음, 귀찮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고양이의 특성일 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를 고려해주지 않고 내가 귀엽다고 생각해 꽉 끌어안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얼마나 거기서 이기적인지를 제가 매일매일 보거든요. 귀엽거든요. 그래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화나게 둬요. 그러면 고양이가 워 하면서 딱 뛰어다니거든요. 그, 몹쓸 놈은 저죠. 근데 또 이제 보통 한국에 있는 그 학부모들은 그 학부모가 이제 이 채널 주기님과 고양이 사이의 그런 관계처럼 이 전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 자체도 그 두려움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준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깨지 않으면 그 어른들도 그걸 어, 제어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음, 나이 든 게 어른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 40대 정도가 되면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10대들이 봤을 때는 어른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어른으로 볼 수 있는 위치랑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저는 제가 어른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소위 이제 교수님들로 계신 분들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는 대학원생이었던 걸 포함해서 선생처럼 보였는데 근래에 느끼는 거는 다 똑같은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겠고 어떨 때는 치졸하고 치사하고 그냥 인간적이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이라는 단어도 좀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해서 쓰고 싶은데 나이가 좀 더 들었다고 해서 지식과 경험이 좀 더 많다고 해서 그게 꼭 들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깨어나 있는 어른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전 얘기죠. 조금 달라요. 조금 저는 결이 달라요. 제가 오히려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음, 핵심은 저희가 이제 먹이사슬과 같은 개념을 생각할 때 바다에서 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최종까지 올라가는 그거에서 그 최종의 이 먹이사슬을 지금 이 10대들의 맥락 10대들이 그 최종적인 그거라고 할 때 불안감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구조라고 저는 믿어요. 10대들까지. 그래서 그 10대의 불안감이 올라가는데 부모의 불안감의 기여는 너무나 혁혁하고요. 음, 부모가 본인이 불안해서. 근데 음, 부모도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게 또 음, 10대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본인들도 본인들 고유의 불안함이 있어요. 있고 그리고 그 네이버드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온갖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만 벗어났을 때 왕따 당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섬세한 문제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슬로건으로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먹이사슬의 이 어떤 그 구조들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중간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어른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굳이 다른 이 먹이사슬의 기초로서 올리지 않는 거가 저는 좀 최선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얘네들의 불안을 우리가 없애줘야 된다가 저는 아니고, 얘네들의 불안은 얘네들이 짊어질 문제예요. 내 불안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근데 뭐는 하지 말아야 되냐면,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돼요. 음, 그거는 제가 고양이를 끌어안고 화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를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음.
얘네들한테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기본적으로 네가 불안해하는 거는 너를 못 살게 구는 환경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깨어 나와라. 이거라기보다는 인지를 시키고. 그래서 그 이 불안감의 있는 것은 사회적인 병폐적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 다 인간으로서 그 이 평범한 인간들이 결국에는 그 이 보편성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는 여전히 그래도 대한민국은 좋은 사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독재 사회는 아닐까요, 적어도. 그 어떤 발언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쉽지 않지만 자기 인생을 고민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남들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너가 설령 어떤 힘든 것들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전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른들이 뭘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이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냥 냅둬라. 음. 대학 가든가 뭐 못 가든가. 아, 불안감을 그러니까 예. 채널지기님은 이 시간에 어떤 발레들을, 그러니까 스스로가 발레임을 밝혀주는 그런 진솔한 어른, 그러니까 이런 고백 같은 것들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어,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군요. 맞습니까? 그것도 조금 달라요. 맞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제가 어떤 거를 경계하냐면요.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면요. 책임이 그들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건 니네 책임이야. 이걸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화법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인데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친구나 부모 자녀 음. 관계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이것도 되게 티피컬한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하면 보통 대답이 어떻게 올 때가 많냐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알았으면 고쳤을 텐데. 이거는요. 상대방한테 책임을 은근슬쩍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몰랐던 거는 당신이 말해주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야. 라는 거. 방어, 방어하는 건가요? 방어라고도 볼 수 있고 책임을 넘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한 거는 나지 저 사람이 그 말을 해줘서 고쳐야 되는 그건 저 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랑 자녀 관계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런 게 내가 힘들었어요라고 용기를 내서 말을 했을 때 말해줘서, 그러니까 말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그 불편하게 한 사람이 알아서 고쳐야 되는 영역이고, 사실 이제 불편을 끼친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얘네들이 깨닫든가 말든가는 제 알 바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누군가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뭐냐면, 아,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된 입장으로서, 나이가 든 입장으로서, 이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고, 나도 거기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불안감을 올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나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 불안감의 실체는 이런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만 목적이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제 알 바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얘기를 듣고 0명이 영향을 받든 100명이 영향을 받든 저는 그런 거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알 바가 아닌데 저는 어디까지는 제 책임이라고 믿냐면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있는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일상의 기회들 가운데 하는 것까지는 제 책임이라고 믿어요. 사회 구성원. 근데 그거는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를 토대로 조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 알 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 명이 영향을 받든 100명이 영향을 받든 저는 100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일 뿐이다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정확하게는 저는 저와 같은 반려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반려가 아니면 저는 괴물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떤 결국에는 그 경쟁을 뚫고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병폐적인 정서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에서 경쟁에 성공하는 것은 사실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괴물이거나 반려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불안감들을 어떻게 실제로 낮추고자 하냐면 우리도 다 그거 겪어봤는데 그거 뭔지 다 알고 하는데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전히 구조가 이러함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어. 딱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깨고 나와. 그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들을 해주는 것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책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 10대들의 몫이고 그리고 오히려 회색지대에 두려고 하는 게 좀 더 그거예요.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오히려 거기서는 전 불안감이 올라가야 된다고 믿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안감을 없애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 쪼대로 살아.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물론 거기서 그 어떤 선들은 있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선들을 어기는 것들은 이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이 기성세대들의 문제,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기성세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것까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가 저는 책임이라고 믿어요. 효과는 알 바 아니다. 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사실은. 네? 그,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되게 오히려 명료한 슬로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뭐냐면, 이 지금 이 구조가 결국에는 이 불안감을 증폭하는 거에서부터 오니까 그거를 여기서 반려로 기하는 게 그거 그렇게 불안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적어도 아니던데 너한테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뭘 하고 싶냐면 나중에 10대 친구들이 적어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얘기를 들을 창구가 아예 없어요. 제가 이 시간을 운영하는 음, 데는. 저희가 10대 때 겪는 그 어떤 창구들 중에서도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지. 공부 정말로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창구가 단 하나라도 어디에 있나요? 네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결과로 너한테는 덜 행복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임플리케이션이 아닌 창구가 단 하나라도 10대들 인생에서 뭐가 있나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반항적이고 굉장히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왜곡된 정서에서 어떤 그런 그 파괴적인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 둘 다 아닌 그거를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말하는 창구를 놓고 싶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대치동 강사가 선을 넘은 거를 듣고 저는 화가 났거든요. 이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좀 나아져 가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보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되게 미련한 것이라고 스스로도 솔직히 생각해요. 제 커리어적으로도 제가 이런 얼굴에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남들 위해 서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도 않고 애신앙적으로 사람을 살아갈 때 저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정답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다 각자의 다양성이 있을 뿐이죠. 그냥 단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제 주장의 끝이에요. 아무튼 정말 그런 의미에서 미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 미련하다라는 것에 그렇게 음, 정리하기에는 저는 용감하다, 그리고 진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바위로 계란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는 알면서 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 계란이 깨져서 효과가 있느냐?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그건 제 인생에 대한 제 선택이거든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컨시퀀스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에 좀 더 가까워요. 현실적으로는 공부 열심히 해라. 어쩔 거냐? 사회구조가 이 모양인데. 근데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나쁜 대학 가면 괜찮다. 어? 서울대 못 갔네? 어쩔 수 없지. 이래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단지 이제 부모나 이런 게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면 그냥 열심히 하는 시중 좀 하자. 그러다가 그냥 받아들여라.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또 그다음 인생이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막 사회 변혁을 위해서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좀 적당히 요령 부리고 게임도 하고 해도 돼. 공부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 좀 게을러도 돼. 근데 거기서 단지 뭐를 방어해야 되냐면 그러면 네 인생 망할 거야라는 메시지들이 여러 형태들로 들어올 때 거기서 그 메시지들을 방어해라.
그게 답이 아니, 정답이 아니다. 그냥 저는 딱 거기까지이고요. 그래서 보통 그게 더 문제이지 않나요? 10대 때 정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간 여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그 중간 과정에서 겪은 그 정서적인 점들이 실제적으로 10대들은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대가 이제 되고 나서 내가 지금 이런 게 안 되는 건 그때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이 엄마 친구 아들, 누구 친구 딸은 됐다는데 이런 정서적인 지점들이 더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자기 관심 분야 조금만 바뀌면 좀만 지나면 좀만 바꿔도 모르는 게 그게 원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인데 그쪽이고요. 네, 제가 너무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 혹시 유전 선생님 포함해서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서 혹시 해주실 얘기들을 또 이제 관련해서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아까 지훈정 선생님께서 자신과 자기 자신을 뭔가 고려하지 않고 막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막 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른들 얘기하지 않고 막 살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식으로 막 사는 거랑 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저로서는 채널지기님 하시는 메시지는 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신과 사회의 구조를 고려해 보고 그걸 고려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조를 아는 사람이 일단 말해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전제로는 자신과 사회의 구조를 고려한다가 저는 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무슨 짓을 할 때, 그거를 만약에 고려할 줄 알면, 자기 자신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범죄는 저는 저지를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전제 자체가 자기와 사회를 고려하는 게 이미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만약 범죄를 막 저지른다 이러면은 사실 방금 이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집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새널지기님 말씀에 살짝 다르게 생각하는 건 막 살아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디스커션을 나누고 있는 제목이 이제 10대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 당연히 말씀하시는 요지가 완전 잘못됐다. 단기를 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디테일에서 저는 너네들의 시간을 한번 너무 소중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까지는 좀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전혀 안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그 10대 때는 나 빨리 20대 돼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빨리 날려버리고 대학교 가서 그냥 20대 돼가지고 술 좀 먹다가 뭐 남자애들은 군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그 10대들한테 시간이란 거는 사실 뭔가 저는 이거를 가장 크게 저당 잡는 요소로 생각을 하거든요. 20대가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좋은 대학만 가면. 그러니까 근데 10대라는 시간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이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이게 미뤄지는 시간만이 아니라, 진짜로 너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는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은 아예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특수한 경우들은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 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난 피아노 쳐야지 해가지고, 난 피아노 쳐야겠다 하고 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그냥 저는 되게 평범한 그 의무교육을 다녔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 저는 제 길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다른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공부해야지. 그냥 10대는 그냥 공부하고 만약 아니면 잘못된 거고 하면 좋은 거고 뭐 요새는 그 7세 고시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중1 때부터 외고 가고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학교 끝나면 다 걸로 가고 있고 아니면 가는 척이라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한번 그 시간은 진짜로 소중하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을 한번 왜 이렇게 지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네, 해주고 싶네요. 만약에 10대들한테. 개인적으로 제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를 모든 의미에서 원하는데 그 기준은 그냥 뭐냐면 4세 고시, 7세 고시만 깔 수 있으면 저는 어떤 것도 다 좋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제가 정답이라고 상정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다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 모든 의미에서 그냥이고요. 혹시 지금 아직 얘기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들 의견들을 좀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냥 어떤 좀 자유롭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약간 이제 불안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했었고요. 어떤 10대들이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들의 사실 이제 원인은 약간 이게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구조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했었고 지금 이제 남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저는 좀 약간 알아서 둬라 약간 이런 입장인데 그래 좀 디테일들을 좀 잡아주는 것들이 어떤 이제 굉장히 사실은 필요하고 요긴하다. 그것도 저는 타당한 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해요. 네, 혹시 다른 분들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불안해요, 인생이. 아직도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막 이런 예를 들어줘요. 저는 제가 서울대 나왔는데 발레? 제 스스로 발레. 그런 예. 어, 봐라. 나같이 나와도 잘 못 산다. 저, 살아있는 발레, 뭐 이런 거. 제일 성실히, 저는 정말 성실히 사는데 돈을 제일 적게 벌고, 어, 그냥, 네가 제일 바쁜데 제일 못 벌어. 근데 약간 저는 또 입시는 아니고 중학생을 가르치니까 너무 쉬운 대답을 주려는 것 같고요. 너무 쉽잖아요. 대학 가면 된다. 대학 가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발레, 어, 사실 심리적 파워, 이모셔널 파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오히려 그런 심리적 파워가, 저는 그거에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심리적 파워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불안은 없앨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불안을, 그리고 특히 10대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래도 뭐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 그냥 끊임없는 방황이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할 때마다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면 즐겁기보다는 보통 두렵고, 보통은 하고 싶은 건 남들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두렵고, 그게 보통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그 인정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자기가 잘못됐다는 의심이 들고, 어, 이제 하고 싶은 걸 해라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힘든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게 절대로 어드벤처는 다 만들어진 디즈니랜드인 거고,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거는 보통 굉장히 이제 암흑 속에서, 약간 살얼음판이 낀 곳을 걸어가면, 아, 내가 이거 한 걸음 옮기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계속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작고, 이렇게 저를 내세울 거 없는 상태로 버텨야 되고,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느 순간 제 생각에는 그 미친년 방황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데, 그걸 일찍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늦게 하면 그 데미지가 좀 크고 전 늦게 했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좀 큰 것 같아요. 일찍 해서 그 미친년을 일찍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뭐 10대들, 전 10대들, 문제가 전 되게 10대들 엄청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입시라는 게 문제인 거고, 인간이 성실하게 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고 모든 일에 되게 열정을 불태우며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10대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향해서 열정을 바칠 수 있을지 본인들도 잘 모르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초이스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열정의 결과라는 게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여기는 더 이제 좋은 수학을 하지만 교과 수학에도 저는 사실 저도 만족을 했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교과 수학도 재밌어 해요. 별로 교과 수학이 최선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을 또 좋아할 수 있어요. 못해도 좋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성적이 자꾸 나오는 순간 그리고 걔들한테 수학을 다 잘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수학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다 무슨 뭐가 개발자 되게 수학을 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질 것도 아닌데 그냥 한국의 그런 소수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다 막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너네 수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애를 이렇게 건져내는 건데 그 나머지한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 잘 못한 아이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점수를 내고 걔네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막 갖다 주고 너는 왜 못 푸니? 뭐, 네가 못 푸니까 막 다 못하는 거 아니니? 막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불안한 사람이라서, 제가. 음, 저는 그 제 현재 가설은 괴물 아니면 발레가 현재 가설이거든요. 그 중간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근데 강력한 발레가 또 한번 등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주시면 얘기는 한 7분에서 한 15분 안에 정리는 하겠습니다. 아까 최혜경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그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채널지기님이 그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10대들 인생에 대한 불안감하고 사회가 주는 불안감은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 본인 인생에 대한 불안감은 적당한 수준에서는 높아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본 결말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얘기들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을 해볼게요. 조용히 있었는데, 그, 뭐, 불안감이, 뭐, 아까도 남승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되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후까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좀 순간 불안할 수 있고, 이거는 이거 끝나면 그냥 다 없어지고, 아마 이런 걸로 불안했다는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뭐,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항상 일상생활에서 뭐랄까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약간 뭐 10대에서의 불안감은 보통 약간 사회적으로 되게 좀 성공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어긋나고 실패를 하면은 되게 여기서 좀 망한다.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불안감을 좀 내려놓는 거는 사실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뭐 아까 말했던 약간 유토피아 같은 허상이라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5천만 명 있는데 정말 5천만 명 중에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의 약간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어느 대학 나오든지 완전히 다 똑같이 그냥 평등한 인식으로 바라보고 똑같이 약간 대우를 받고 똑같은 기회를 얻고 약간 이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어야만 불안감이 좀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되게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뭐 아까 말했듯이 되게 발레로 뭐 당연히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오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뭐 기회나 대우가 좋은 건 너무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그 예외 케이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를 좀 알게 되면은 뭐 누군가는 그냥 유튜브에서 재밌는 저 사람 멋있다 그 정도로 재밌게 넘어가고 누군가는 실제로 거기서 나름대로 본인만의 좀 뭐 생각에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도 사실 뭐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로 보겠고 아주 소수의 누군가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불안감이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그 자기가 불안한 것만 컨트롤을 해야지 약간 내가 불안한 거를 약간 부모는 약간 자기 자식한테 좀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 형태로 가면 안 되는데 사실 또 그거는 약간 한국 사회에 좀 그 되게 유명한 말로 남의 자식한테는 좋은 얘기 하는데 뭐 네 자식한테 뭐 그럴 거냐 그런 말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학부모 들이 뭐 영상을 보고 자식한테 뭐 그런 좋은 얘기 할 거라는 거는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영상 만약에 그런 부모였다면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했던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들은 약간 부모나 뭐 선생이나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뭐 이런 영상 보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해서 보자마자 생각이 뭐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머릿속 어딘가에 인지가 돼 있고 일상생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나름대로 좀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좀 트리거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 오늘 이제 얘기 정리는 고영학 선생님께 그래도 혹시 괜찮으시면 한 말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지훈혁 선생님께 한 말씀 이제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 성장 중에 있고, 저는 육아를 하면서 새로 해보는 게 많고 크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아이들도 성장 중이지만, 특히나 10대 때 이제 그냥 뇌과학적으로는 막 뇌가 가지치고 막 자리 잡아가는 어쩌면 딱 태어났을 때처럼 세팅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으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아까 말씀 듣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우리 교육에도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되어 있고 물론 입시에 가려져서
그런 것들은 다 못하고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잘 찾아봐도 좋겠고, 왜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팀 스포츠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서 내 주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아이들이 봉사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를 신경 쓰고 그거 자체가 자소서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저거를 신경 쓰고 살 수 있다면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럼에도 여기서도 이제 이제 뭐 법적으로 제한을 하든 이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SNS를 좀 제한을 하는 거나 핸드폰을 제한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역시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풀어준다고 방치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다. 너네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차라리 운동이나 뭐 쓰레기를 줍더라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느라 말씀을 잘 듣지는 못했고 사실 이거는 좀 사족인데 알바 아니다라는 그 단어를 자주 쓰시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어감이 좀 안 좋게 느껴졌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그냥 말버릇처럼 하시는 단어고 아,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를 알겠는데 처음엔 약간 그게 세게 들려서 예, 다른 부드러운 단어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일부러 세게 말씀하시려고 저러시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혹시 지윤 선생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어떡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 아들 둘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요즘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환율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미국 시민들은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런데, 일단 난 여기가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거기에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안 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데 힘을 좀 보태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심각한 얘기를 어디서 할 데가 없었는데, 여기서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개근을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얘기를 모아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되게 그 애매한 어떤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이제 시작과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되게 이제 그 무게가 사실 이제 내면에 그 얕지 않은 그 가볍지 않은 좀 그런 그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견의 수렴은 적어도 모르겠지만 그 각자가 지금 어떤 표현해 주시는 것들이 어떤 머리의 지식이 단순히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무게들이 깊이 좀 담겨 있는 좀 그런 대화들이 좀 남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그 사료로서 나중에 이 얘기들을 나중에 듣는 10대들이 저런 얘기들도 있구나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랩코는 여기서 줄입니다.